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 바로 인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0.72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꼴찌죠. 어쩌면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요. 수백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정해진 미래가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현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구는 현상이다. 그리고 인구는 상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어 가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뭔가 먼 훗날의 일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우리 눈앞에 닥친 거대한 구조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나이 중간값이 19살이었어요. 완전 젊은 사회였죠. 그런데 2023년엔 44.5세가 됐고, 불과 20년 뒤인 2044년에는 56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그야말로 압축적인 고령화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십 년간 정말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이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는 현상이다. 이건 말하자면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일단 멈추고 그냥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여보자는 제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구 변화를 마치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현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쓰나미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방파제를 쌓고 대피 시스템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고 애쓰는 대신 이 파도 위에서 살아남고 심지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출산율 반등에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적응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적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공공서비스, 인프라, 노동시장 같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판부터 새로 짜는 거죠. 정책 목표도 애만이나 차가 아니라 인구는 줄어도 우리 삶의 질은 더 높이자로 바꾸는 거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먼저 이 길을 갔으니 참고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알겠어요. 적응해야죠. 그런데 뭘 기준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답을 찾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두 번째 관점, 인구는 상수다입니다. 이게 인구는 현상이다랑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구는 상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과학 실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의 원인을 찾을 때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의 영향을 보려면 온도나 수분은 똑같이 유지해야 하죠. 그것처럼 우리 사회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일단 인구 변화라는 너무나도 큰 변수를 잠깐 없다고 가정하고, 즉 상수로 놓고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기술 발전이나 정책, 문화 같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는 분석 방법론인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인구는 현상이다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거시적인 태도 또는 마음가짐에 가까워요. 파도를 막지 말고 타자는 거죠. 반면에 인구는 상수다는 그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정밀한 나침반 또는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태도만 있고 분석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분석만 있고 현실을 외면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인구 구조의 변동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 현실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향이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노동시장 문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족 구조의 변화, 지갑을 닫게 되는 경제 구조의 문제, 그리고 연금이나 건강보험 고갈 같은 복지 체계의 위기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지역 소멸 문제까지 정말 사회의 모든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이 예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는데 그 원인의 절반, 마이너스 0.8%포인트가 순전히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늙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당연히 돈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은 더 암울해요.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힘 자체가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겁니다. 제로 성장 시대. 이게 우리가 맞이할 미래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관론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 계약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질문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인구를 다시 늘리지? 이 질문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숙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경제는 더 이상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중심으로 가야 하고요. 복지 시스템은 지금처럼 가다간 무너지니까 고령 사회에 맞게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지방도시는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핵심 기능만 모아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압축도시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일손은 외국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과 고령층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식으로 노동시장의 판자차를 재편해야 합니다. 물론 이 중 쉬운 건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사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인구가 줄어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것인지,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얻을 것인지,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새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겁니다.